자,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공 못해요. 그럼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느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성공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요즘 TV 광고도 나오죠.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이다. TV 광고 좀 자세하게 보세요. 그 계속 나와있죠. 포기가 성공의 반대예요. 자, 그럼 PPT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월 소득이 5천만 원인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5천만 원이 공짜로 들어옵니까? 5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코스트,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어와요. 뭐 영감태기가 돈 버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나.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영화관에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그게 코스트라는 거예요. 코스트. TV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연애하고 싶은 것도 연기하고, 극장에 가고 싶은 것도 연기하고.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기회비용. 다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놀고 잠자고 여행 가고 하는 기회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모든 베네핏을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것만 알고 사업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환상적인 돈벌이 도구가 있는데 왜 60%가 그만둘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폰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는데 한 달에 그렇게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내가 다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몰라. 이런 논리적 근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없어져버려요. 인간이 일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일을 하냐 이게. 뭐 때문에? 그건 동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동기라고 그래.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게 이 모티베이션, 일하는 동기가 없으면 일 못해요. 옛날 우리 속담에, 어르신 속담에 평양감사도 재 싫으면 그만이야. 5천만 원 아니라 1억을 번다 해도 내 싫으면 그만이라고. 이건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 인간을 일시키는 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해요. 동기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게, 내적 동기야.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적 모티베이션이야. 우리 손자들 집에 오면은 연필하고 종이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 계속 무슨 그림을 그려. 누가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요. 내적 동기예요. 베토벤, 모차르트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가난하게 살면서 음악을, 세계 최고 음악을 작곡해냈어요. 고호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그림 하나밖에 못 팔았어. 그렇죠? 계속 그림을. 내적 모티베이션이 아니면요, 일을 오래 할 수 없어요. 내적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 그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 내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애국심. 전쟁터에서 총 들고 뛰어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총 들고 뛰어가는 그 군인, 장병들,
뭐하러 뛰어가고 총 맞아 죽을 거 뻔한데 애국심이라는 것이 날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내적 모티베이션은 가난이든 죽음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 뛰어간다고요. 뛰어가. 강도를 잡는 경찰들이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잡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소방관들 어때요?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 인간의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따라서 이 내적 모티베이션은 매우 강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어지간하면 포기 안 해요. 이건 어지간하면 포기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외적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외적 extrinsic motiv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보상이 안 주어지면 안 해. 그거 안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해태민 사업을 왜 하느냐?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유일한 모티베이션이 되면은 어때요? 힘들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것도 5천만 원 주느냐 안 줘요. 벌 것이다 그래놨어. 그렇죠? 벌 것이다 그래놨어. 근데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한 3개월 하다가 꼴보기 싫으면 나타나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지. 근데 자기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일으키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적 모티베이션 된 사람은 누가 지원을 해줘도 안 해도 한다고요. 외적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효과가 빨라. 예를 들면 공원에 개똥 치우면 하루에 5만 원씩 줄게. 그러면 치워요. 그렇죠? 치워. 그런데 안 주면 안 치워. 그 이튿날. 외적 모티베이션은 이게 돈이 가장 큰 거고, 돈, 그 다음에 직급, 권력, 권한, 명예, 이런 외적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문제는 이게 허약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적 모티베이션을 내가 일으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선 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실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요인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찾으면은 20개도 넘어.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제가 여기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매몰 비용이 없다. 두 번째, 대중명품이다. 세 번째, 회사지도 교육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보상 플랜. 다음, 재심 압력 시스템. 다음, 건전한 재무구조. 보람 있는 사업이다. 도전적 시스템. 저게 뭘 의미하는가? 자, 매몰 비용이 없다. 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 그냥 가맹 시켜줍니까? 가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진입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간판 써야죠. 매장 임대해야죠. 식당 임대로 나가죠. 온갖 가전제품 다 들여야죠. 냉장고 그 다음에 식기, 의자, 집기로 사야죠. 냉난방 시설해야죠. 지금 어느 정도 돈 들어가요?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면? 인테리어비까지 하면은? 예? 2억? 적게는 5천, 많게는 2억 그럽디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업을 그만둘 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상크 코스트. 상크란 말은 바닥 가운데 가라앉아 버리다 그 말이에요. 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함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중에 도는 말이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건물주가 있어. 그게 잘 된다 하면 계속 올려. 임대료를 계속 올려. 건물주한테 다 뜯겨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부부간에 하루에 막 16시간 일을 하는데
돈 좀 벌어. 그러면 건물주가 뜯어가.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은 이런 진입비도 없고 소비자로 등록하건 사업자로 전환하건 그게 전환비도 없어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도 없어요. 월간 유지비라는 게 다른 다단계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달에 일정 이상의 제품을 사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 베란다에 쌓여. 산처럼 쌓여. 이거 애터미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차후 문제예요. 에? 우선 손해가 없어야 돼. 손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대중명품. 이게 메스티지라고 그러는데, 대중명품이라는 게 품질은 명품 수준인데 가격은 대중 수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얼핏 보면 뭐 그럴듯한데 이거 자체 모순이야. 자체 모순. 이 말이 성립하지가 않아. 왜?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니고 명품은 대중적이 아니에요. 루이비통, 구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가도 루이비통이나 구찌 매장은 못 들어가게 해요. 구경 못하게 합니다. 줄이 밖에 딱 길게 서 있고 문이 잠겨 있어. 누구만 들어가? 살 사람만 들어가요. 살 사람만. 그것도 대규모 들어간 것이 3명 정도 들어가. 난 구경하러 갔다가 괜히 쫓겨났다니까. 어? 루이비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말하면 명품은 대중적이 아닙니다. 대중적인 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두 단어를 합성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으면서 가격은 싸게. 이렇게 하는 데 성공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생활 필수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써도 뭐가 없다? 손해 없다. 손해 없다. 만약에 가격이 비싸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또 퀄리티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고퀄리티의 저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계시는 생필품을 바꿔 써도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없다. 자, 그래서 대중명품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세 번째는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 그럼 다른 다단계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다단계 갔다 오면 많을 거예요. 거기는 그룹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기 라인별로 교육을 해. 라인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믿죠. 모든 교육, 모든 이런 시스템, 장비, 영상 장비, 임대하는 것을 그 그룹이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리더십이 강하고 교육을 잘하는 리더의 아주 그룹의 리더가 있어요. 그 그룹은 승승장구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서투른 그룹은 어때요? 죽어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동반성장, 동반성공이라는 애터미의 철학이 성립이 안 돼요. 많은 그룹과 흥하는 그룹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흡수돼 소멸해 버려요.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은 그래서 동반성공,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애터미의 철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팽이도, 애터미에서는 반팽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 교육을 못해도 인류 강사들이 교육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해준다. 근데 반팽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데 반팽이는 하프 스마트, 절반쯤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바보, 풀은요, 지가 똑똑하다고 그만 부리는 꼴통이 바보예요. 볼테르가 얘기했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천하의 바보다 그랬거든. 천하의 바보다. 자, 그러니까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래야만 동반성공이 가능하게 돼요. 자, 다음 정의로운 보상풀. 우선 무한단계, 무한누적. 다시 말하면 각 A사나 모든 다단계에서는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운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몇 단계까지. 그 이상 들어와봐야 자기 파트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0단계도 가능하다. 1000단계. 특징적인 게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상한선.
월 5천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들은요, 양쪽으로 월 2억이 맞아. 근데 넌 당신은 5천만 원만 가져가. 이들은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많이 나눠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애터미는 정의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제시맘력 시스템.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전 라인 사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한꺼번에 넣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 라인지를 몰라. 이게 아니면 절대로 고소득이 불가능합니다. 애터미에서 배가 시스템, 소득이 하다 보면 나중에 2배로 늘어요. 계속 2배로 늘어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맘력이 아니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대만에, 타이완에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스폰서들이 다 가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룹 비즈니스를 하려면 각 그룹의 리더들이 대만 가서 교육을 하면 다 가야 돼. 그렇죠? 다 가야 돼. 그러면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돈 낭비. 그렇죠? 그런데 제시맘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 라인에 관계없이 리더가 한 사람이 가서 같이 교육하면 돼. 그렇죠? 얼마나 시간과 돈이 절약돼요. 얼마나.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울산에 있다. 울산에 라인이 많아요. 회사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 이번에는 누가 가고 그럼 그 사람 하나 가면 어때요? 다 교육을 해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몇 분의 1로 절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지성. 초유기체. 자, 개미집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흰개미집이에요. 흰개미집. 기가 막히게 영국의 성보다 더 잘 만들어졌어요. 요 흰개미집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첨단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돼 있어. 밖에 온도가 40도인데 여기는 항상 24도로 되게 돼 있고, 밖에 온도가 15도로 내려가도 24도가 유지되도록 돼 있어. 흰개미는 햇빛을 쬐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버섯 농장을 만들어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러면 이런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 흰개미는 이런 지능이, 이런 지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런데 흰개미가 군락을 이루면, 하나가 무리를 이루면 초능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군락을 이룬 집단을 초유기체라고 불렀습니다. 슈퍼 오가니즘이라고, 초유기체라고 부른 거예요. 초유기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개별 유기체가 합해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것, 그걸 초유기체라고 그래요. 거기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을 능가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짐바브웨 수도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인데 요걸 보고 지은 거예요. 요 쇼핑센터 주인이 난방이나 냉방을 하지 않고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쇼핑센터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가에게. 피어스라는 건축가인데 처음에 거절했다가 가만히 이 건축가가 생각해 보니까 흰개미집 그렇게 지으면 되네, 이걸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항상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안 쓰고도.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집단지성. 도대체 그러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집단지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IQ라는 것으로 인간의 머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IQ가 맞지 않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많은 연구에 의해서 IQ는 인간의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결론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버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지금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생 선생님들 그 이론을 할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이야. 인간의 지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다? 8개다. 인간이 지능이 8개다. 근데 하나가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0.5개에서 8.5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드너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인간도 이 9개의 지능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많아도 3개 이상 못 가져. 말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한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 지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9개의 지능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인을 갖고 와서 이게 초유기체가 되었어. 마치 한 라인처럼 행동하면, 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그 9개의 지능이 다 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단지성이 나옵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심 합력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끔은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심 합력이 안 되게 만들어. 그게 소수가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모든 조직은 군대 조직부터 회사 조직부터 피라미드 구조입니까? 원통형 구조입니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모든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는요,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부장 자리는 하나인데 그 부장 자리를 노리는 과장은 5명이야. 5명. 그러면 하나만 올라가니까 나머지 4명은 어때요?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고 상대평가 시스템이에요. 예를 절대평가 시스템은 원통형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매월 승급식을 하는데 승급식에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마스터 승급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들쭉날쭉이에요. 그렇죠? 왜? 절대평가니까 그래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에 관계없이 승급시킨다. 자격 안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승급 못 시킨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다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평가니까. 당신이 그 자격을 갖췄으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자격을 갖췄다면 다 올라간다.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야 재심 합력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애터미 회사는요, 빚이 제로예요. 빚이 없어.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세요. 트리플 A급이에요. 신용등급이.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요, 어떤 회사든지 매출이 10%가 떨어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의 흐름이죠. 자금의 흐름. 어떤 거대 기업도 매출이 30%가 떨어지면 유동성 이익이 가요. 왜? 은행에서는 저 회사 관찰하기 시작해.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이자가 올라가. 그런데 애터미는 빚이, 회사가 많은 건 빚 때문에 망하거든. 빚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안 망해. 이게 만약에 다단계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인 전체가 무너져 버려. 왜? 신규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내 수당이 날아가지 않는다. 손에 없다. 자기가 쌓아놓은 PV 수당 못 받을 염려 없다. 보람 있는 사람. 인간은 천금을 준다 해도 보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쉬어도 보람 없는 일은 못한다 해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일주일을 못합니다. 보람 없는 일은. 자, 돈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약, 매춘, 도박, 밀수. 근데 그건 보람이 없어. 보람이 오래 못해. 한탕 하고 말지. 로또 오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은 보람 있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퀄리티 높은 제품을 값싸게 판다. 당신이 그걸 바꿔 써도 당신의 손해 없다. 진입이 없다. 유지비 없다. 이걸로 생표를 바꿔 쓰면 가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걸로 짭을 할 수 있다. 이 보람이에요. 보람이에요. 자, 다음 도전적인 사업이다. 챌린징 비즈니스예요. 이게 쉬어 빠진 사업은요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보람이 없어요. 도전적이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도전적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아무나 올라가면 그거 올라가요? 아유. 히말라야의 도전을 내가 이겨내면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 히말라야의 도전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애터미 마찬가지예요. 애터미가 나에게 도전해와. 날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 파트너, 스폰서. 집에 갔다 하면 남편은 다리를 분지러 온다고 그래. 아무 생각도 없는 고모는 왜 그걸 하냐고 또 물어. 그 도전이에요, 전부 다. 그 도전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도전을 이겨내면 성공해요.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은 도전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을 오래 못해. 도전적이지 않으면. 그 도전을 이겨내면 성공해요. 포기하면 그걸 끝이에요. 자, 다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성공의 공통분모. 엘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프루덴셜 그 생명이라고 있죠. 프루덴셜 금융조합인데 미국의 금융그룹인데 이 사람이 이 그룹의 보험 외판원들의 감독자고 교육자고 설계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전부 다 영업사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또 어떤 놈은 게을러 빠졌는데 왜 게을러 빠진 놈은 성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놈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요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 왜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중에 저놈은 성공할 수가 없도록 게을러 빠졌는데 그놈은 성공하고 다른 놈은 실패한다. 성공 못한다. 왜 그러는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모두 잊고 전부 컨설팅을 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성공의 공통분모예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건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있구나 하고 찾아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왔다. 물론 그들도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다. 다만 하기 싫은 마음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연설인데 이 연설이 나온 게 1940년이에요. 1940년대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 뒤로 스티븐 코비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자기개발 서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 물론 그들도 하기 싫다. 그러지만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연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가난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꼭 돈 많다고 행복한가?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보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 연설 내용이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왕 포드가 일찍이 다단계가 생길 줄 알고 이 명언을 해놓은 것 같아. 함께 온 것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다. 어떻게 포드는 다단계를 미리 알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시작입니다. 계속 함께하면 발전이고 함께 일하면 성공입니다. 3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